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계 지팡이 김하인 강사입니다. 네, 35회 민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합격서 요약집 있고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준비기출입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과목도 민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 기출특강 실전편 제4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대차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621조에서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절하면 못하는 임의규정이죠.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 그때부터 다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이란 이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다음 622조가 있어요. 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죠. 토지 임대차는 등기하면 대항력 생기죠. 이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다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가 토지였죠.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 생긴다죠. 이처럼 대항력은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백의 나대지가 있어요. 우리 임대차 있습니다. 건물 지으려고 20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임대차 등기했다면 어렵죠. 대항력 없습니다. 근데 건물 지은 다음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20년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병간 적 없죠?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 없다죠? 이처럼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임대차는 원칙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을 건물은 철거됩니다. 철거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이렇게 내버려 두면 건물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622조에서 을이 지상에 보존 등기,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을이 보존 등기하서 대항력 생긴 다음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을은 20년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게 622조 대항력 내용입니다. 이 622조는 중개실무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꼭 기억하세요. 임대차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권리가 있죠. 먼저 비용상환 청구는 모든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어요. 부속물은 토지 X, 건물 임차인이죠. 이게 땅지자라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죠. 그 말의 매수 청구권은 두 가지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얘들은 같이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상환과 같이 구별하세요. 먼저 비용상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배제약정이나 포기약정 유효입니다. 아래 매수 청구 두 가지는 강행법규로서 배제약정은 원칙 무효가 됩니다. 다음 비용은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는 못합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걸 보건복지부 매시에 내었죠. 보증금, 권리금, 복 많이 받으세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매매대금, 명의신탁. 이 지상물 매수와 부속물 매수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다음 채무불 행한 임차인, 월세 2달 밀려 쫓겨납니다.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다음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3일 빌린 주제에 비용 들였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행사기간은 비용은 임대인에게 목조물을 반환하고 6개월 행사해야 돼요. 근데 매수 청구는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이처럼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아래 두 가지 매수 청구권은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임대차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은 문제집 194페이지입니다. 자, 1번은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1번, 민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해도 유효인 걸 고르라 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임의규정 고르란 말이죠.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되죠.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 유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입니다. 아까 임의규정의 비용이었죠. 필요비익비 찾으면 그냥 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답형이에요. 임의규정 그러면 아까 비용 상환, 필요비익비 딱 찾으면 됩니다. 이번 임차인의 부속물은 강행규정이죠. 유익비는 임의규정이죠. 자,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유익비는 종료시 행사하죠. 그러니까 필요비는 제출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이게 정답입니다. 이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됐네요.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성 부분은 독립성이 없단 말이죠. 그럼 제일 끝에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은 강행규정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가 되죠. 이건 강행규정입니다. 4번 일시사용이 명백하며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고 아까 6개월이었죠. 3번 또 부속물입니다. 강행규정이에요. 이제 설명 틀린 거네요. 1번 임차인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죠. 따라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 구성 부분은 독립성 없어서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아요. 3번 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죠. 그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체크하시고 3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첫째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했거나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그럼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자 건물 임차인 자신 비용을 들여 중축했죠. 여러분 중축은 항상 독립성 있는가 봐야 돼요. 독립성 있는가? 그럼 중축은 원칙 독립성 없어요. 뒤에 무슨 독립성 있단 말 없죠? 그럼 중축은 원칙 독립성 없습니다. 그럼 중축한 건 부속물이 아니에요.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중축은 원칙 독립성 없기 때문에 이건 유익비를 청구하는 것이고 유익비는 임의규정이죠. 포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임대인에게 주기로 했네요. 그러면 이게 유익비 폐지 약정 유효입니다. 중축은 독립성 없어서 유익비 문제예요. 임의규정이라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유효입니다. 임의규정이라. 따라서 이때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기했잖아요. 포기약정 유효입니다. 임의규정이죠. 정답이 5번입니다. 그리고 중축은 애초에 부속물이 아니에요. 4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틀렸죠. 이건 건물 임차인에 인정되죠.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가 인정됩니다.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 있거나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이 되죠. 3번 전차인도 인정돼요. 이제 4번 임의규정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 맞았어요. 무효.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이면 필요하다. 이건 객관적 편의가 없어서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5번이 종합문제죠. 자, 임차인 권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죠. 근데 임대차 종료시 이건 유익비죠. 필요비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하나 이것도 유익비죠. 그러니까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증가가 없어도 됩니다.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네요. 그럼 임대차 종료 전이 아니라 종료해야 되죠. 종료해야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등기했죠. 그럼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걸 말하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죠.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 갱신 청구해야 되죠.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죠. 절차가 잘못됐네요. 5번 토지 임대차 토지 건물 똑같죠. 임대차가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됐죠. 635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635조입니다. 6번 사례 문제는 정리를 잘 하세요. 우리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무엇을 임차했죠? 토지. 항상 이렇게 사례가 좀 복잡하면 법률행위가 매매입니까? 임대차입니까? 임대차, 임차. 그럼 누가 무엇을 임차했죠? 을이 토지를 임차 이렇게 체크하세요. 임차요. 그 위에 자신의 건물 신축. 누구 건물이죠? 을이 건물 신축했죠. 그러려고 토지를 임차했죠. 자, 이제 틀린 겁니다. 이렇게 사례를 정리해야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말을 보지 말아 했죠. 이 말이 원칙적으로 그 말이고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당연히 원칙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읽지 마세요. 시간 걸려요. 자, 임대인 갑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하죠. 임대차나 매매는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는 이렇게 소유자가 아니어도 유효입니다. 2번 갑을 사이에 반대 약정 없으면 을은 갑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죠. 621조입니다. 3번 을이 현존하는 지상 건물을 등기했네요. 그러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 생기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죠. 효력이 생긴다. 622조. 토지 임대차인데 지상 건물을 등기하죠.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죠. 그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죠. 622조 정답입니다. 4번 10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기간이 끝났죠? 만료됐죠? 을이 지상 건물이 현존하네요. 을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의 차의 맨체액이 이기 차임액에 달하면 갑은 해지할 수 있죠. 민법은 이익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상세히 보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편 48강에서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집 합격서 강의도 반복해 봐주세요. 같이 공부하셔야 성적이 더 잘 올라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